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려운지 사람들이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실 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저보다 더 잘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선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업그레이드하는 제품은 AMD Ryzen 7 3700X입니다. 그리고 450p 박격포, 최근에 굉장히 핫한 보드죠. CPU는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격포 보드는 신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둘 다 중고로 가려고 했었는데 매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5000대 시리즈가 나온 마당에 왜 3700으로 갔냐. 사실 게임을 한다면 이제 의미가 있는 5000번대 시리즈였는데요. 사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고 영상 인코딩이라든지 사진 보정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작업을 하기 위해서 56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700보다 thread도 작고 아무래도 작업 쪽 관련해서는 성능이 더 괜찮았고 가격도 월등히 저렴했다는 게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i5 6600이고요. 보드를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열어보면 구매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품을 딴 거는 보실 거 별로 없어요. 안에 보통 보시면 요 백 패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백 패널 있고 그다음에 SATA 케이블들 들어 있고요. CD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잡힐 것 같아요. 혹시 없으면 요걸로 잡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게 이제 M.2 슬롯 나사거든요. 요게 이제 없으면 M.2를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M.2 슬롯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딴 거 별로 볼 거 없어요. 저 맨날 PC 조립할 때 보면 항상 확인하는 것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꼽을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리셋하고 파워 스위치 끼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확인을 하지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확인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예요. 박격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차피 전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요거 리셋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버클럭킹 하다가 부팅이 안 된다거나 할 때 요거 리셋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입 C 포트, A 포트 이렇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채널 구성되어 있고 옵티컬 단자까지 제공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그래픽카드 PCI 단자 있고 CPU 소켓, 그 다음에 128기가까지 지원하는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이제 CPU 쪽 보여드릴게요. CPU 보시면 이제 AMD Ryzen 3700X 모델이고요.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핀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당분간 한번 기쿨러 한번 좀 써보려고 해요. 정 안된다 싶으면은 이제 사제 공랭 쿨러 3RC스인가요? 네, 거기 제품 지금 구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라이젠 3700X 쿨러는 많이들 잘 안 쓰시죠. 발열도 그렇고 다들 이제 이거 구매하시는 게 PBO 정도만 오버클럭킹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조금 더 극한의 오버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AMD 쪽에는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리즘 쿨러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AMD 쿨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거든요. LED가 반짝반짝 나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쿨러는 안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요즘 말로 먼 꿀인 거죠. 네. 가능하면 아이가 있어서 저속한 표현을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제 조립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CPU 소켓이거든요. 이제 보드에다 장착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매뉴얼 띄워드릴게요. AMD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사는데 친절하지가 않네요. 보통 인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맞는 부분에 표기가 소켓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뉴얼을 확인해야 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CPU에 꼭지점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매뉴얼에 보시면 그렇죠. 실제로 이제 CPU를 열어보면요. 이쪽 모퉁이 위에 다른 쪽하고는 다르게 금색 표기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버를 열어주고요.
요거를 요 모서리에 맞춰 갖고 조심스럽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착이 됐죠? 잘 안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쿨러만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쿨러를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써멀 컴파운드가 처음에는 발라져 있습니다. 써멀 컴파운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 닦아 주시고 나서 새로 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사기 형태나 이런 거 이제 써멀 컴파운드 따로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쿨러는 지금 보니까 걸쇠 형식이네요. 사제 쿨러 같은 경우에 달 때는 요거를 풀러 가지고 가이드도 바꾸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네. 나중에 사실 AMD 같은 경우에는 무법으로 유명하죠. 무같이 뽑힌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 가지고 나중에 탈거할 때만 좀 조심해서 탈거해 주시면은 인텔 사용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쪽부터 걸어 주시고요. 이쪽 반대쪽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단단하게 체결이 된 거죠.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 녀석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그 인텔 인스톨되어 있는 거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듯 모든 것은 분해 역순이죠. 그래서 하나씩 기존 것을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부터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드에 이런 식으로 피스가 기존 게 이렇게 박아져 있거든요. 요거 주의사항도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지금 꽂혀 있는 것들은 다 빼주세요. 어차피 위치를 바꿀 건 아니지만 이 보드를 뺄 때 걸그작거리면 작업하기가 귀찮아지니까 일단 전부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키 케이스는 제가 진짜 오래 쓰네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네, 케이스 한번 좋은 거 이런 거 사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했다가 그냥 오래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요 백 패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 패널, 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요 백 패널은 항상 보드에 맞게끔 돼 있어서 만약에 처분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 주실 때 요 백 패널 같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됐으면 처음에 이제 케이스를 구매하셔도 사실 이 상태거든요. 그때 요 보드에 같이 들어있던 백 패널.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보드는 또 마이크로보드끼리 또 풀보드는 풀보드들끼리 사실 요 구멍이 잘 맞기는 해요. 어떤 구멍이냐면 방금 저희가 나사를 풀었던 그 구멍 있죠. 그 구멍이 거의 맞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게 이제 딱딱 맞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완전 컴린이 시절에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다 박았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제 보드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쇼트가 나겠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상하다, 왜 안 되지 하면서 용산에 갔더니 그때 그런 암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드를 대보시면 대충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 구멍이죠. 그 다음에 요 구멍 두 개는 저 밑에 구멍 두 개 맞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잘 봐주셔야 되는, 거의 맞아요. M보드들끼리는 거의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구멍에 맞게 돼 있고요. 얘도 지금 여기 있고, 네, 얘도 여기 있고.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지금 다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요거 백패널 꽂아 주겠습니다. 항상 이제 컴퓨터 조립하실 때는 그건 있어요. 손 항상 조심해야 돼. 손 다칠 수 있거든요. 이제 요즘
케이스하고 요즘 케이스하고 옛날 케이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요즘 케이스들은 이 선들을 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요 15년 전 요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선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LED다 뭐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본인의 본체를 구경하고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그래도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좀 배선 뭉치랑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 요즘 것들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케이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다 그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 이제 아까 가드 넣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위치 잘 보시고 휘지 않게, 위에서 잡아주는 애들은 또 위에서 잡아주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안 흔들리게끔 들어가는 애들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위치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처음에 살짝 고정만 한다는 느낌으로, 나중에 피스들이 다 들어가면 그때 세게 조여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꽉 조일 필요가 없는 게요, 보드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보드에 대한 인스톨이 끝났으면요, 여기 CPU 옆쪽에 보면 이제 CPU 전원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 전원부 핀을 꽂아 주시고요. 메인보드 전원선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메모리는 아까 그 보드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버스 스피드가 옛날 거라 좀 느려가지고 메모리도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일단은 오늘은 부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부팅 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일단 조립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정리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고.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5 6600이고요. 현재 유튜브 재생 상태에서 소비 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8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쵸? 네, 이제 윈도우즈 설치를 모두 마쳤고요. 라이젠 3700X 부팅되어 있고, 프레드 16개 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유튜브 FHD로 재생한 상태에서요, 소비 전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차이 없네요. 그렇죠? 인텔 쓸 때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이제 AMD가 엄청 좋아졌구나.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예쁘게 가동되고 있고요. 이거 되게 예쁘네요, LED. 일단 이걸로 조립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걸로 바꾸게 됐는지는 사실은 인코딩 때문에 그랬어요. 동영상 제가 뭐 10분짜리 이렇게 만들지만, 뭐 제가 실력이 물론 없겠죠.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보통 짧게는 2시간에서 길면 한 5시간까지 걸려요. 10분짜리 15분짜리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하는 시간도 보통 한 15분 20분씩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멀티 스레드로 보면 아무래도 그 작업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업그레이드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비교기는 다음번에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